사워도우 만들 때 오토리즈 꼭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의 오토리즈 첫 경험을 회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사워도우를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수분 반죽을 손반죽으로 만드는데 글루텐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오토리즈가 포함된 레시피를 보고 한번 따라해봤는데 세상에 글루텐이 너무 빨리 잘 잡히고 반죽이 매끈하게 잘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물과 밀가루만 먼저 섞어놨을 뿐인데 이렇게 반죽이 쉬워진다고?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무슨 반죽을 하던 간에 오토리즈를 빼놓지 않고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이 오토리즈가 어디까지 좋은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루텐만 잘 잡히는 건지 아니면 뭐 맛이나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토리즈 시간별로 다른 반죽을 만들어서 작업성, 맛,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3가지 비교군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리즈를 4시간 진행하고, 두 번째는 1시간, 세 번째는 생략해서 오토리즈를 아주 길게, 적당히, 그리고 전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봤어요. 오토리즈 외에 나머지 레시피와 공정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했는데, 오토리즈의 효과가 잘 보이도록 수분율 75% 정도로 높게 해서 치아바타로 성형했고요. 믹서기를 사용해서 반죽했어요. 그리고 믹싱은 소금, 르방을 넣은 후에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표면에 윤기가 흐를 때까지 진행했는데요. 각 반죽마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랐는데요. 이 차이에 집중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바로 실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오토리즈 시간이 긴 A 반죽부터 시작할게요. 밀가루랑 물만 섞어서 오토리즈용 반죽을 만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스파 믹서로 1단으로 2분 정도 믹싱하니까 물이랑 밀가루가 잘 섞였어요. 이 반죽을 믹싱볼로 옮겨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반죽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손에 엄청 들러붙어요. 손으로 눌려봐도 뚝뚝 끊겨버립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랩을 씌우고 마킹을 해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니까 여기서 4시간 지난 후 5시 15분에 확인해 볼게요. 4시간이 지나서 반죽의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반죽이 아주 쭉쭉 잘 늘어납니다. 표면이 정돈되고 윤기가 조금 보여요. 반죽의 수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소금과 르방을 넣고 믹싱을 마무리해줍니다. 처음 4분 정도는 1단으로 믹싱해서 천천히 재료들이 섞이게 해주고요. 중간에 한번 벽면에 붙은 반죽들을 싹싹 긁어서 안으로 모아줬어요. 이제 반죽기를 2단으로 바꾼 다음에 믹싱을 마무리하는데요. 처음에는 반죽들이 벽면에 막 달라붙죠. 근데 나중에 갈수록 매끈하게 떨어져요. 반죽이 벽면에 거의 묻어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잘 뭉쳐져서 믹싱을 중단했어요. 반죽을 꺼내서 보면 아까와 다르게 반죽에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고 한 덩어리로 잘 뭉쳐져 있어요. 글루텐이 잘 발달한 게 느껴져요. 이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처음에 저속 4분, 나중에 중속 1.5분 해서 총 5.5분 정도 걸렸어요. 손으로 반죽을 만져보면 묻어나는 것 없이 깔끔하게 떼어집니다. 윈도우 페인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아주 얇게 잘 늘어나요. 반죽이 목표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 같아서 믹싱을 멈추고 반죽통에 옮겨줍니다. 다시 봐도 반죽이 엄청 윤기가 흘러요. 여기에 발효 시작 시간이랑 믹싱 직후 반죽 온도를 표시해뒀어요. 근데 반죽 온도가 22도 정도로 목표 온도인 24도보다 약간 낮아서요. 오븐의 발효 기능을 사용해서 26도 환경에서 30분 정도 둘게요. 다음은 B 반죽을 준비했어요. 아까와 동일하게 물과 밀가루만 넣어 믹싱했고요. 이대로 1시간 동안 오토리즈 했습니다.
B도 역시 오토리즈 직후 대비 반죽의 신장성이 늘어나고 표면이 매끈해졌어요. 근데 아까 A 반죽보다는 확실히 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표면의 매끄러움도 A보다는 덜한 느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B 반죽이 중간에 뚝 끊겼죠. 표면도 좀 더 거칠거칠해요. 아무튼 B 반죽도 오토리즈가 끝났으니 소금과 르방을 넣고 믹싱해줍니다. A랑 동일하게 4분간 1단으로 믹싱해서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하고 4분이 끝나면 한번 벽면을 정리한 다음에 2단으로 바꿔서 믹싱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A랑 B와의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했어요. 바로 반죽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랐던 건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A, 오른쪽이 B이고 동일하게 20배속을 한 모습인데요. 오른쪽 A가 1분 정도 먼저 믹싱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토리즈를 더 오래 한 반죽일수록 믹싱이 짧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과연 그렇다면 오토리즈를 전혀 하지 않은 C는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완성된 B 반죽의 모습입니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죠. 역시나 손으로 만졌을 때 반죽이 묻어나지 않고 잘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C 반죽입니다. 오토리즈 없이 밀가루, 물, 르방, 소금을 한 번에 넣고 믹싱했어요. 앞선 반죽들이랑 마찬가지로 처음 4분은 저속으로 믹싱했어요. 4분이 지난 모습인데 손으로 만져보면 반죽이 아니라 밀가루 죽 같아요. 원래는 여기서 오토리즈를 진행하지만 이 비교군은 바로 중속으로 바꿔서 믹싱을 해볼게요. 오토리즈 없이도 반죽이 잘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20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래 타이머는 실제 소요 시간인데요. 오토리즈를 4시간 했을 때는 1분 30초 만에 반죽이 완성됐는데 이 반죽은 5분이 지나도 반죽이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멈춰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중속으로 6분이나 믹싱했는데 아직도 반죽이 죽 같아요. 이렇게 계속 믹싱을 한다고 반죽이 될 것인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좀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히 아까보다 반죽에 힘이 생겼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되긴 되는 느낌? 그래서 계속 믹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반죽이 덩어리지고 완성됐어요. 여기까지 총 12분 45초가 걸렸는데요. 반죽 상태를 확인해보면 반죽에 윤기가 흐르고 탄성이 있는 게 글루텐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윈도우 페인 테스트도 통과합니다. 반죽 온도는 24.5도 정도로 믹싱을 오래 해서 되게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애초에 물 온도를 좀 낮게 해서 그런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반죽통에 옮겨서 마킹을 하고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반죽의 믹싱이 모두 끝났는데요. 역시나 믹싱 시간에서 큰 차이가 확인이 됐어요. 각각의 믹싱 시간을 비교해보면 A가 1분 30초, B는 2분 30초, C는 12분 45초가 걸렸는데요. 오토리즈를 1시간 한 B랑 전혀 하지 않은 C와의 믹싱 시간이 5배나 차이가 나요. 반면에 A는 B보다 믹싱 시간이 한 1분 정도만 줄어들었는데요. 오토리즈를 막 4시간씩 길게 한다고 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믹싱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하니까 각 비교군별로 밀가루를 300g 정도로 만들었는데 반죽량이 늘어나면 이 시간 차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들은 실온에서 부피가 1.5배가 될 때까지 발효시킨 다음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 숙성했어요. 다음날 저온 숙성이 끝난 반죽들을 분할했는데요. 반죽별로 탄성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이건 A 반죽인데 가장 흐물거리는 느낌이었고 손으로 늘려도 반죽이 딸려오지 않고 쭉쭉 잘 늘어나요. B 반죽은 A보다 탄성이 있었는데요.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한 번씩 반죽이 딸려와요. 마지막 C 반죽은 탄성이 가장 강했습니다. 손으로 늘리는데 늘어나지가 않고 반죽이 다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최종 발효를 마치고 팬닝할 때도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화면은 A 반죽인데 완전 축 처진 느낌이죠.
반면에 B 반죽은 가스가 찬 느낌이 들면서도 형태를 잘 갖추고 있었어요. 마지막 C 반죽도 흘러내리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분할 팬닝 단계에서 느낀 점은요. 오토리지를 길게 할수록 잘 늘어나는 성질인 신장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탄성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형할 때는 잘 늘어나서 모양을 잡기 쉬우면서도 너무 늘어지지 않고 적당히 탄성 있는 반죽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A는 너무 늘어지고 C는 너무 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B가 딱 성형하기 좋았습니다. 성형 편의성 측면에서는 오토리지를 막 길게 해도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반죽들을 구워서 맛과 모양, 색을 비교해 볼게요. 완성된 빵의 모습입니다. A보다 B가 볼륨이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B와 C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A가 가장 납작해요. A부터 잘라서 내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작은 기공들이 엄청 많고 간간이 큼직한 기공들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이어서 B도 잘라서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작은 기공들이 많이 보여요. A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지막 C도 잘라봤는데요. 오, 이번엔 앞선 두 개보다 확실히 기공이 큼직해요. 나란히 두고 비교해봤는데요. C의 기공이 가장 큰 게 눈에 먼저 띄고요. 또 다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C의 속살 색깔이 A나 B보다 훨씬 더 하얘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중속으로 10분 이상 믹싱하면서 반죽에 과하게 산소가 공급되면 반죽이 산화되면서 색상이 하얗게 변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A, B, C를 하나씩 맛보면서 맛과 향, 식감 차이를 최대한 예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가 발효빵의 구수한 감칠맛이랑 풍미가 가장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맛이 약간 짭짤한 맛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빵의 감칠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껍질이 약간 질깃했어요. 아까 팬닝할 때도 반죽이 좀 볼륨이 없는 느낌이고 굽고 나서도 볼륨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식감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두 번째, B는 발효향이 적당히 살아있으면서도 바삭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느낌? 마지막 C는 풍미가 확실히 약하더라고요. 향긋한 발효향보다는 맹맹한 밀가루 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속살을 먹었을 때 약간 덜 촉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실험 과정에서 느꼈던 차이들을 각 항목별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오토리즈를 4시간 동안 한 A 경우에는 믹싱 시간이 1분 30초로 가장 짧았지만 완성된 반죽에 힘이 좀 부족하고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가스를 잘 잡아주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았고 구웠을 때 좀 납작하고 껍질이 질긴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 비교군 중 빵의 풍미는 가장 좋았고 속살도 촉촉했어요. 두 번째, B는 A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믹싱 시간이 2분 30초로 짧은 편이었고 반죽에 힘이 적당히 있어서 성형하기 편했어요. 구워져 나왔을 때도 A보다 볼륨이 좋고 껍질의 식감도 질기지 않고 적당히 바삭했습니다. 다만 풍미는 A보다는 약한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여전히 발효빵에 좋은 향들이 남아있었어요. 마지막, 오토리즈를 전혀 하지 않은 C는 믹싱 시간이 5배가 넘게 아주 오래 걸렸어요. 완성된 반죽은 탄성이 너무 세서 성형하기 막 좋지는 않았고 속살이 하얗게 나오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이 앞선 두 개 빵에 비해 눈에 띄게 맹맹했어요. 발효향보다는 밀가루 향이 많이 나는 빵이었달까? 속살의 식감 또한 약간의 질겅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성, 맛, 모양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반죽은 오토리즈를 1시간 동안 한 B 반죽이었어요. 왜 많은 레시피들에서 1시간 동안 오토리즈를 하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토리즈를 4시간 동안이나 한 A 반죽의 풍미가 가장 좋은 걸 느꼈으니까 뭐 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시간 정도 오토리즈를 해서 풍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실험은 끝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오토리즈에 대해 좀 샅샅이 알게 된 느낌이에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부탁드립니다.